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 2.73%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오후 6시 14분이고, 시간에 따니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0.46%의 상승, 토탈 3%가 훌쩍 넘어가는 3.2%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을 해줬고요. 결국에 우리가 이틀 연달아 하락이 났던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됨으로써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영상을 좀 촬영을 했었었는데, 자, 보시게 되면 내일 장 초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초반이 왜 중요했을까요? 타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날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4% 하락에도 매수한 이유가 있고 금요일 하락 원인은 해소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방향성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도움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네요. 자,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자, 삼성전자 지금 모습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이 추세 상단의 돌파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오늘 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재료를 쏟아내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것들 오늘 나온 것들부터 최신 순으로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리 삼성전자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볼 내용은요.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날짜 보시게 되면 오늘 오후 2시 34분경에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세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삼성전자가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2분기 연속 1위를 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5,390만 대로 집계가 됐고, 이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8.9%였다 얘기를 하죠. 자, 반면에 애플의 출하량은 4,520만 대에 그치면서 점유율 15.8%, 이 정도에 머물렀다는 건데, 자, 우리가 1분기에서 좁혀졌던 점유율을 살짝 더 벌린 모습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삼성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자, HBM 관련해서 모멘텀 적용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실적, 영업이익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또 나왔구나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좀 나오는데요. 자, 올해 초에 공개한 인공지능 AI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AI를 필두로 한 AI 전략을 점유율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온디바이스 AI가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앞으로 점유율을 늘려나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AI 점유율 경쟁에서 항상 우위를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기사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게임의 룰을 바꾸는 HBM4 삼성의 4나노 반격, 이런 뉴스 나왔는데, 자, 이거는 나온 지 30분도 안 돼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4에서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나노 파운드리에서 양산을 진행을 하겠다. 자, 당장 내년부터 초미세 공정을 적용을 함으로써 맞춤형 칩으로 HBM 내가 뺏겨 있는 점유율에 대해서 이번에 역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1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은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이 HBM4의 로직 다이 제작에 4나노미리 바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HBM의 가장 밑단에 배치되는 핵심 부품으로서 D램 컨트롤을 하는 두뇌 역할을 한다. 자, 지금까지는 HBM3E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로직 다이를 제조했지만 HBM4부터는 각각의 고객사가 요구하는 기능을 맞춤형으로 넣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파인드리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게 지금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하이닉스가 대만의 TSMC와 동맹을 맺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은 반대로 하면요. 삼성은 굳이 동맹 같은 거 맺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모든 공정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4가 나오는 순간, 이 4가 보편화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점유율은 바뀐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삼성이 결국에는 HBM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기대감 정도. 기대감 정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점유율도 앞지르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 다시 주도권을 찾아오게 된다라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짜 보지 못했던 삼성전자의 엄청난 퍼포먼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용이 올라도 고성능 저전력 실현을 위해서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함께하는 TSMC의 대립 구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미 이 둘이 연합을 하는 시점에서 게임은 끝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밑에 보시게 되면요. 자, 내년부터 당장 6세대 고대역 메모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6세대부터는요. 가장 밑에 들어가는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서 제조를 해야 돼요. 맞춤으로.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삼성도 인정을 했죠. 너네가 더 잘한다. 하지만 파운드리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이닉스는 혼자만으로는 이 6세대 고대역 메모리 HBM4 시장에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인 TSMC와 손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도 하고 지금 팹리스도 혼자서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강점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메모리 사업부와 그다음 파운드리 사업부가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삼성이 이거 굉장한 도전을 진행을 한 겁니다. 예, 보게 되면은 원래 7나노나 8나노를 쓸 거라고 시장에서 많이 평가를 했었어요. 판단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4나노미터로 점프를 해버렸죠. 자, 안정 대신 도전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자원도 많이 들고요. 지금 난이도도 높아요. 하지만 고성능 저전력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확실하다. 자, 지금은 사실상 HBM 관련해서 밀린다는 거 인정을 한 삼성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 내가 독자적으로 혼자 치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 AMD 등으로부터 저전력 HBM을 개발해달라는 요구와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높여달라는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나노미터가 가장 적격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누가 요청을 한 겁니까? 자, 엔비디아와 AMD가 요청을 한 거예요. 사실상 이거로써 본인들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까? 삼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요. 지금 우리가 어제만 하더라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여러분들 주말에 좀 고민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예, 하지만 오늘 나온 뉴스 그리고 오늘 나온 차트의 변동성 상방으로 강하게 찔러주는 모습이 그런 걱정들을 저는 다 해소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는 명확해졌다라고 저는 확신을 한다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자면요. 자, 우리가 이 구간만 돌파하면은 신고가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말고 지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엔비디아는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3분기에는 엔비디아의 납품을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당연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엔비디아 포함이 된 실적이 나온다. 3분기도 어떻게 될지 빤한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제외된 실적만으로도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자, 삼성전자 반도체의 매출 1위를 탈환을 할까? 확장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해라. 자, 이번 달 말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로서 결국 지금 1위를 뺏겼었던 TSMC의 1위 탈환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거를 좀 보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좀 비교를 하기엔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한 이유는 삼성 DS 부분에는 이제 비메모리나 메모리 포함이 되어 있고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영역이 좀 달라요.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1위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제가 목전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당장에 우리가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고 해도 이상할 거 전혀 없죠. 그리고 지금 7월 말에 확정 실적이 나오면서 1위를 탈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멘텀들, 이거 시너지 나오면요,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자, 오늘 장 초반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죠. 자, 당연히 오늘 오전에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동향을 보면서 좀 말씀드렸던 거는, 자, 지금 개인들이 지금 주가가 4%가 넘게 빠졌는데 매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 개인들 사실상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진입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이거는 누구나 뚫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내가 지금 여기서 들어가야 되느냐? 쉽게 말해서, 자, 내가 여기서 들어가나 여기서 들어가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하지만 내가 지루한 구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내가 그냥 살짝 포기하더라도 위에서 타점 잡는 게 낫겠다.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만 내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잡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나왔습니까? 삼성전자 본인의 악재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하락이 나오면서 이 저항선에서 간격을 벌렸어요. 뭡니까? 당연히 가격적 메리트 좋은 구간에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는 굳이 진입을 함으로써 내가 저항선 돌파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사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타점은 바로 요 타점이었습니다. 자, 매수가 84,000원에서 85,000원 구간에 담으시면 됩니다. 장 초반에 집중하자고 했던 이유가 오늘 타점이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매수를 함으로써 바닥을 잡았고요. 올라갈 수 없는 흐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격적 메리트 구간이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로서 우리는 오늘 단기적으로 3%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요, 이거 놓쳤다라고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이 구간에서 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시간 더 걸리면요, 우리는 타점이 나오는 구간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진행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우리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수익이 극대화되는 생각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요, 이 구간 다시는 못 올 구간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이 튼튼한 지지선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장기간 소화를 하고 있다는 거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됐잖아요. 우리가 뚫는 데 힘이 든 저항선은요, 그만큼 올라가고 나면은 내려올 때 확실하게 버텨주는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에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 집중함으로써 단기간으로도 수익 가져갈 수가 있었고, 상승이 나오면은 추가적인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을 선점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76,000원에서 추세 타고 올라올 때 잡아라. 잡아야지 우리가 추세 상단에서 돌파가 나오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서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추세를 돌파함으로써 삼성전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기간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당장 내년에 HBM4, 이거는 삼성전자가 이미 이긴 게임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엔비디아나 이제 아까 AMD도 얘기했었죠. 인텔 얘기는 없었는데, 아무튼 얘네가 필요로 하는 이상 삼성전자는요, 계속해서 이 HBM4에서만큼은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잠정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확정적인 상승이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통과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시작을 한다. 실적과 기대감 둘 다 잡아갈 수 있는 재료가 확정적으로 남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요 중에 하나만 터지더라도 사실상 이 구간의 돌파는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구간은 가격적 메리트가 확실하게 좋은 구간, 그리고 안전한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과감하게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엊그제도 말씀드렸고 매일매일 삼성전자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상 차트를 내가 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은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분봉을 잠깐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봉 봤을 때 오늘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쏘아주는 듯 하다가 주가가 빠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좀 오늘은 상승한 날이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자 여기서 저는 지지 흐름이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 장중에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죠. 9시 19분에. 자 그래서 요 지지 확인하고 바로 타점 잡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차트를 잠깐만 보고 말았다라면 이러한 타점 당연히 잡을 수 없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일을 하고 계세요. 삼성전자 묵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다. 어차피 놔두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자 이제는 AI로서 삼성전자 완벽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그에 맞춰서 대응법도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대응 제가 앞에서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게 대응 받으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요거 돈 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수익 그리고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좋아요와 구독 정도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이러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제 핸드폰 번호인데 메모장에 적으시거나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으시면은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4920-8706번. 자 이쪽으로 우리 삼성이라고 문자를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답장으로서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토요일날 보내주시면은 당연히 제가 받아놓고 월요일 장 시작하면서 대응 시작할 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잡아가 드릴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사실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민첩하게 타점 잡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차트는 못 보고 계시더라도 문자는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문자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는 거니까,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 받아가셔서 삼성전자에서 수익을 좀 확실하게 가져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매수 타점 나가면서 수익이 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CPI가 굉장히 예상보다 하회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9월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닌데 금리 인하 예상이 조금 더 확실한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어제는 아니고 이제 전거래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5%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 엔비디아의 5% 하락의 이유가 뭡니까? 자, CPI가 하회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기술주들의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회피 물량으로서 매도하는 물량이 쏟아지니까. 그런 것들까지 계산하면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거예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런 조정이 뚫고 올라갈 건데, 이 조정폭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러한 하락, 이 정도면서 그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더 큰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상승치의 조정은 비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할 수밖에 만드는 이유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은 매수 타점이지만 매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수익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것들까지도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매도 후에 우리가 불어난 수익금을 다시 저점으로 넣는 작업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까지, 삼성전자 앞으로 계속해서 실전 모멘텀, 모든 모멘텀 적응을 받아가면서 올라가는 구간마다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편하게 받아가셔서 우리 삼성전자에서만큼은 수익을 앞으로 계속해서 불려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게 삼성전자에서 나올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는 다 가져가시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제가 하나하나씩 짚어드리고 왜 사셔야 되는지, 왜 팔아야 되는지까지 납득을 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러한 구간에서 이래서 파는구나, 이래서 사는구나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나중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어떠한 주식에 가시더라도 적용할 수가 있는 여러분들의 경험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 어차피 공짜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고 전부 다 가져가시라는 거죠. 네. 삼성전자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나 좋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서 만족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일단 오늘은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를 완벽하게 돌렸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을 조금 하면서라도 기분 좋은 티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우리가 그러한 구간마다 함께 한다면 수익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요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삼성전자에 더 좋은 내용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 영상 올라오시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